이제부터 뭔가를 할 건데 이 개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좀 간단한 게임을 만들 건데요.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파이썬은 언어가 언어인지라 좀 데이터 관련된 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. 뭐 웹 스크래핑이나 크롤링 이런 거 아니면 뭐 영화 정보 같은 거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정보 가져와서 긁어와서 뭐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요. 여태 했던 게 뭐 어떻게 쓰이고 활용을 해서 뭐 게임을 만들 거예요.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뭘 쓰면 좋을지 알면 좋은 거니까. 지금까지는 문법이나 개념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실습을 할 겁니다. 자, 근데 이 시간을 드리고 뭐 어디까지 해봐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목표는 뭐냐? 이런 게임 화면이 나오게 만들 거고, 이제 화면에는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고요. 음. 그리고 만든다기보다는 이 가져다 쓸 거예요.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거는 이제 디자이너가 할 일이라 저희는 가져다 쓸 겁니다. 캐릭터는 이제 주인공인데 이 비행기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할 겁니다.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키보드에 입력을 받아서 보통 이제 방향키나 WASD 키를 좀 많이 쓰죠. 그런 키보드를 이용해서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,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게 좌우로 왔다 갔다만 할 거고요. 이제 뭐 앞뒤로 이거는 조금 여유되면 한번 하는 걸로 하고, 우선은 이제 보통 스페이스바나 다른 키를 누르면 이 조종하는 이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비행체가 뭐 이런 식으로 투사체를 발사할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음, 그 이런 뭐 비슷한 게임 1945 같은 거 있습니다. 보시면 이거 슈팅 비행기 게임 플레이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게 플레이어고 여기서는 이제 적의 뭐 비행기 이거를 파괴하는 그런 게임인데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게임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할 거고 이런 느낌으로 갈 건데 좀 투사체를 이렇게 발사하게 할 거고 적이 좀 위에서 좀 막 규칙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내려오게 할 겁니다. 위에서 아래로 적이 이동할 거고 음, 플레이어는 좌우로 움직이도록 할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면서 투사체를 발사하고 적이 투사체에 맞으면 충돌하는 그런 반응이 있겠죠. 그리고 그런 판정받으면 파괴되도록 체력이나 뭐 기타 요인은 좀 하면서 신경 써 보도록 할 거고요. 이런 슈팅 게임을 만들 겁니다. 스코어 같은 것도 좀 여유가 생기면 넣어 볼게요. 그리고 적 중에서 좀 더 강한 거 여기 보면은 얘가 좀 강한 애들이에요. 얘네가 좀 아마 한 대 맞으면 죽는 애들이고 얘는 좀 한 대보다는 많지만 얘보다는 덜 맞아야 죽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적이 화면 밑바닥 여기까지 왔는데 뭐
내가 플레이어가 못 죽여서 도착했어요. 그래서 이 플레이어랑 이제 부딪히면은 이제 죽는 걸로, 게임 끝인 걸로.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, 플레이어가 몇 번까지 맞아도 안 죽는지, 이것도 나중 얘기가 될 거고요. 우선은 투사체가 적과 충돌하면 없어지도록, 이 화면에서 없어지게. 그리고 점수는 여기, 그리고 시간은 여기, 아니면 중간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스코어는 한 마리 잡을 때마다 1씩 올라가도록. 이거는 좀 하다 보면서 느낄 건데 좀 어려울 거예요. 빅데이터를 하든 머신러닝을 하든 이런 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거로 연습을 하는 거고요.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오락실 게임 좀 많이 구현되어 있습니다. 그런 거 하려면 따로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한 스크래핑이나 크롤링, 그런 걸 하려면은 필요한 모듈이 있어야 돼요. 판다스나 뷰티풀 숲이라고 있어요. 그리고 셀레니움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야 됩니다. 근데 이제 크롤링 같은 경우는 그 기초로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 등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. 근데 그런 거는 프론트엔드 영역이고, 그 프론트엔드도 이제 학원 수업에 있는 거 아시죠? 근데 그 수업은 이제 6개월짜리 수업이에요. 영역이 워낙 넓어서 할 게 되게 많습니다. 물론 이제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 그런 거 모르고 크롤링 할 수는 있는데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. 태그라고 하면은 div 아니면 nevi, 또 있었지? 버튼 태그도 있고,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있는데, 이 게임 만드는 거에서는 필요 없고요. 프론트엔드도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. 이게 하면 좋은 이유는 크롤링 할 때 프론트엔드랑 파이썬 섞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시크릿 창으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내용인데, 여기 보시면 좀 더 이런 게 태그예요. 스타일 이런 게 태그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이 부분은 CSS인데 이 부분은 CSS예요. 요거까지. 이런 걸 하려면 속성 같은 걸 공부도 해야 됩니다. 프론트엔드 관련된 내용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, 근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. 보통 보시면은 이런 거 보이죠? 이런 거 다 사람이 일일이 만든 겁니다. 어려워요, 이런 거. 그래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둘 다 해보면 본인에게 잘 맞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파악 가능합니다. 그리고 프론트엔드 관련해서 라이브러리도 되게 많아요. 좀 유명한 리액트나 리액트, JS는 그리고 뷰,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. 그리고 이런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
프론트엔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로 채용 중인 회사가 있고, 뭐 꼭 프론트엔드 아니라 백엔드여도 채용하는 게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전 백엔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, 여기 보시면 모집 부문이나 뭐 담당 업무 이런 거 자격 요건 있고요. 여기서 보시면 Git이라고 있어요. Git. 이게 협업 툴인데 이걸로 버전별로 형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, 이 완성본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여기까지 만들었다가 저장해놓고, 그리고 그 저장해놓은 거에다가 이만큼을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전체를 올려놓고,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AWS는 아마존 아시죠? 아마존 그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나? 아닌데? 아무튼 그 유명한 아마존 있죠? 거기서 이제 주관하는 웹 서비스인데, 이걸로 하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서 좀 많이 쓸 수 있습니다. 이거 자격증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하셔보시면 되겠고요. 또 다른 거 뭐가 있냐? 여기 보시면 프론트엔드 있죠? 백엔드도 있고. RDBMS는 뭔지 아시죠?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, 여기서 R이 릴레이션십인가 그럴 거예요. 릴레이션십.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, 우리 엑셀 있죠? 그 엑셀에다가 엑셀처럼 생겼는데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표같이 생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거예요. 뭐 취업 생각 있으시면,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 같은 구직 사이트 같은데 자주 들여다보세요. 해당 찾아보시는 기업에서 어떤 능력을 원하는지랑 또 회사의 성향을 알 수도 있고요. 이 회사의 이름을 또 보기보다는 그 직무 있죠? 직무 보시면 여기 보면은, 여기는 뭐 백엔드 서버 개발자, 아니면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, 뭐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거 있죠?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보세요. 왜냐면 나중에 회사 들어가고 나면 맡게 될 직무에 대한 이런 사전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있어야 적응에 좀 도움이 되니까, 뭐 또 커리어 쌓기에도 좀 좋고, 또 뭐랑 섞어서 공부해야 하고, 이런 분야는 나의 직무랑 같이 어떤 시너지가 보인다, 그러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뭐 전부 다 구직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, 여기서는 이제 뭐 프론트엔드나 뭐 백엔드 이런 개념은 빼고 할 겁니다. 배운 거로만 할 거예요. 이런 원하는 그림 이런 게 나오도록. 그래서 이제 좀 보통 게임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도 있지만, 보통 크게 이 게임을 만들 때는 두 가지로 만들어요. 유니티랑 언리얼. 이것도 그냥 한글로 쓸게요. 유니티, 언리얼 둘 중에 하나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게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면.
유니티를 검색해보자면 로고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런 엔진으로 만든 게임은 시작할 때 나오죠. 로딩 중에 뜹니다. 그리고 언리얼도 이렇게 나오고요. 뭐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게임,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게임 이런 게 있는데 또 차이점이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 같은 거 한 번쯤 보면 좋고요. 여기 보면은 뭐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런 거 왜 다르고 뭐 주로 사용하는 쪽이 뭔지 이것도 이제 뭐 방식과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얘네들은 좀 파이썬과는 거리는 멀어요. 왜냐면 이 소프트웨어의 기반 언어가 C 언어예요. C 계열. 뭐 C++이나 뭐 C#.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습니다.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보세요. 그리고 C샵도 좀 많이 쓰고요. 차이점이 좀 존재하는데 말씀드리자면 유니티의 경우는 접근성이 우수해요. 대신에 좀 접근성이 많이 좋다는 거는 좀 배우기 쉽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접근성이 좋은 반면에 성능이 아쉬워요. 그래서 얘는 주로 인디게임 위주로 많이 씁니다. 요즘은 이제 이 언리얼과 유니티의 성능 차이가 좀 많이 줄었는데 이 같은 사양의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언리얼이 더 적합합니다. 보통 이제 그래서 유니티로 만드는 게임은 인디게임이 좀 많은데 이 인디게임은 스팀 알죠? 스팀에서 좀 많이 팔리는 게임. 언리얼은 좀 접근성은 좀 별로예요. 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. 대신에 성능이 좋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콘솔이나 좀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있죠.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.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뭐 엑스박스 이런 거. 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언리얼은 예전 기준으로 말하자면 좀 C++ 많이 씁니다. C++. 근데 요즘에 유니티가 언리얼을 따라잡으려고 좀 노력 많이 합니다. 실제로 유니티가 좀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요. 근데 그래도 언리얼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면 이 그러니까 좋은 그래픽을 담으려면 사양이 높아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유니티의 경우는 반대죠. 굳이 뭐 좀 고사양의 그런 그래픽이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임. 그리고 화면 주사율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주사율? 이거를 초당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줄임말로는 FPS라고 합니다. 초당 프레임인데 1초당 뭐 60에서 보통 144Hz 다니는 헤르츠예요. FPS라고 해요. 얘는 뭐 프레임 퍼 세크 이렇게 프레임 퍼 세크라고 합니다.
그러면 이 60에서 144 뭐예요 이거는? 게임할 때 특히 뭐 뭐야 무슨 게임이 있을까? 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 있죠? 그런 3D 게임 마인크래프트 말고도 모니터 차이 좀 많이 타요. 그래서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또 이런 류의 이제 1인칭 시점 게임에서는 좀 이런 프레임이 144, 240, 360까지도 올라가요. 그리고 높을수록 당연히 비싸고요. 이 초당 연산하는 프레임이 60번, 144번, 240번, 360번 이런데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1초에 보여지는 그 화면의 수가 더 많습니다. 깜빡이는 수가 더 많기도 하고요. 이 화면이 깜빡이고 있는 거 아시죠? 이게 육안으로는 식별 못하는데 이 형광등이나 텔레비전, 뭐 모니터 이런 거 핸드폰 카메라로 갖다 대면 계속 깜빡이는 게 보입니다. 그래서 그 개념을 쓸 거고요. 1초에 몇 번 투사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용하는 PC의 사양에 맞게 해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 높은 사양으로 맞춰놨는데 PC 온도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. 이 사양 딸리는데 높은 사양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고사양에서 지원하는 그런 수학적인 연산을 하기 위해서 좀 연산하는 부분, 예를 들면 CPU나 요즘엔 뭐 그래픽 카드라고 있어요. 거기서 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 모니터의 사양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월드갱신이라고 합니다. 월드갱신. 자, 그러면 월드갱신이 뭘까요? 월드갱신. 자, 단어 자체가 풍기는 거. 단어 자체가 풍기는 그 뉘앙스는 오브젝트의 업데이트입니다. 추상적이죠? 요즘에 유행하는 게임이 뭐였지? 그 게임이 있었는데 입국 심사 게임이었나? 맞아. 콘트라밴드 폴리스. 요즘 이런 게임 보이죠? 국경수비대 뭐 이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뭐냐면 이제 국경에서 이제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뭐 거동 수상점 뭐 그런 거 포착되면은 입국 불허하는 그런 게임이에요. 보시면 이거를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에 이게 게임 화면이에요. 이런 플레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캐릭터 보이시죠? 근데 이 캐릭터의 시야에 뭐가 보여요? 다른 사람이 보이고 또 뭐 바리케이드 보이고 철조망 보이고 뭐 자동차도 보이고 또 뭐 변압기 같이 생긴 것도 보이고 나무도 보여요. 맞죠? 이 바라보는 방향에 뭐 이런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죠.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마우스를 뭐 이쪽 방향으로 돌렸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? 이쪽으로 돌린 방향에 여기에 있는 무언가가 보여야 될 거잖아요. 화면 밖에 있는 이 오브젝트가 내가 돌린 방향으로 또 보여야 됩니다. 맞죠? 그러면 이 마우스를 이렇게 돌렸을 때 화면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이랑 같나요?
아니죠. 이게 오브젝트의 업데이트예요. 월드갱신이죠. 그러면 이제 뭐 돌아간 만큼 이제 그 반대에 있던 오브젝트는 안 보이기 시작할 거고, 이제 마우스를 이동하는 방향의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거죠. 이게 오브젝트의 업데이트인데, 이거는 좀 사양을 많이 낮췄더니 오브젝트 그래픽이 다 깨지고 뭉개지고 그런 거 겪은 적이 있을 겁니다.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오브젝트가 나와 상대적으로 좀 멀리 있는데 갑자기 없다가 앞에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, 또는 이제 좀 오브젝트 사이에 원래는 통과가 안 되는 오브젝트인데 거기 안에 껴버리거나 그런 경우, 이런 건 업데이트가 늦은 겁니다. 원래 존재하는데 이 내 화면에 안 보이는 경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오브젝트의 업데이트인데 좀 늦는 거죠. 사양이 낮아져서. 그러면 화면을 더 많이 깜빡일수록 더 빨리 업데이트되고, 뭐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더 매끄럽게 보이겠죠.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면 플립북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 GIF로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, 이런 게 플립북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각 장마다 그림을 그리고서 이제 넘기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는 효과 있죠? 이거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, 만약에 지금 이 종이가 두 장이고, 두 장일 때랑 뭐 100장일 때 차이 있죠?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, 지금 많으니까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움직이는데, 이게 만약에 종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뚝뚝 끊기는 거죠. 이런 것도 오브젝트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. 더 많이 뭔가를 구현하고 좀 많이 찍어낼수록 사용자 눈에 매끄럽게 보이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요. 업데이트 역시 빠르다는 거. 왜냐면 이 FPS라는 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순간 이동해요. 움직일 때.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원리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. 그 정지된 이미지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면 그게 애니메이션인 거죠. 마치 이런 거.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이 많을수록 고사양 장비를 요구하는 거고요. 이런 게임을 하려면 언리얼 엔진이 맞는 거고, 뭐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유니티가 더 적합하고요. 그리고 이런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, 통과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있고 뭐 통과할 수 없는 오브젝트가 있죠. 이런 차이점. 오브젝트의 특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미리 제작된 맵에 있어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건데, 뚫고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플레이이고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쓴 거죠. 핵. 아니면 이제 가려진 벽 너머에 있는 적의 위치가 보인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,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공중 날아다닌다든가, 충돌 판정을 해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다시 이제 땅에 착지할 때 이 땅 밑으로 꺼지면 버그죠. 이런 요소도 들어갈 거고,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C++은 좀 기계 친화적입니다. 기계 친화적인 언어고, 유니티는 그렇지 않아요. 반대로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C++ C 계열 같은 언어는 이 기계 친화적이다 보니까 메모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. 그 계산 과정에서 시간도 적습니다.
좀 이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같은 걸 다뤄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있죠.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토끼, 이런 거는 전부 다 프랙털 구조로 돼 있어요. 프랙털 구조. 프랙털이 뭐냐면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대략 이런 건데, 설명은 뭐 기하학적인 뭐 식이 해갖고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.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계속 말고 좀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,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좀 건물 엘리베이터 오래된 곳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 옆면에 거울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여기는 무슨 광고판 같은 거 이렇게 있고, 여기 거울에 보면은,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갖고 거울 보면 어때요? 이쪽을 보든 이쪽을 보든 계속 이쪽으로 공간이 있는 듯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죠. 그것도 이제 프랙털의 일종이고요. 아니면은 눈결정 모양, 눈결정 프랙털, 눈결정 모양도 프랙털입니다. 좀 이거를 좀 이 부분을 또 확대를 해보면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진 작은 것들이 이런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아무튼 이 오브젝트 모델링, 이런 오브젝트 모델링을 할 때 좀 이런 작업을 씁니다. 프랙털 구조로 해요. 당연히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요. 결론은 근데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. 이런 건 다 필요 없고, 대신에 이제 초당 프레임, FPS 개념은 들어갈 거예요. 월드 갱신까지는 아니고, 왜냐면 우리는 파이썬을 쓰니까 이 언어부터가 유니티나 언리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는 이 파이게임이라는 모듈이 존재해요. 이것도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, 이걸 쓸 겁니다. 왜냐면 이 파이게임에 들어있는 기능을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 없어요. 이 모듈 안에 다 있습니다. 이미 제작되어 있으니까 가져다 쓰는 겁니다. 그래서 파이게임을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을 가져올 거고요. 파이게임의 기능을 도와주는 요소가 많고, 또 별도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런 화면 있죠. 이런 사각형, 이런 화면을, 이 창을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C++ 하면은 창을 일일이 만들어야 돼요. 근데 이 파이게임이라는 거를 쓰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할 거고, 그림 그리고 이미지 파일 불러오고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거고, 또는 이제 게임 종료 시작, 이런 거는 다 파이게임 라이브러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거는 찾아보시면 되고요. 툴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쓸 겁니다. 이 주피터 노트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 올릴 거고, 이제 설치부터 툴 세팅까지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. 좀 필요한 거는 별로 없고요. 그 아나콘다라고 있어요. 아나콘다.
이것도 언급 없어도 이 설치 방법 이런 거 설치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. 여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. 이런 자료들을 좀 보고 따라하다 보면 완료되어 있을 거고 라이브러리도 다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아나콘다를 다운로드하면 그 안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있어요.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거든요. 주피터 노트북. 얘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. 뭐 미리 해보실 분은 블로그 찾아보고 해보셔도 되고요. 뭐 해보고 이제 뭐 헬로월드 이런 게 출력되면 그냥 끄면 돼요. 근데 설치법은 웬만하면 최신글로 보세요. 최신글. 왜냐면 이제 이것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 거치면 이 버전 업됨에 따라서 좀 수정사항이 좀 많이 생깁니다.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된 걸 기준으로 최신글은 알려주니까 이 안에 아나콘다 안에 주피터 노트북 포함되어 있고요. 이 주피터 노트북은 단순히 어디까지나 콜앱 대체형이에요. 그래서 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.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부족한 내용은 채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진행하면서 뭐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디까지 하겠다고 한 부분이 끝난다 그러면 뭐 다른 내용 가져올게요. 잘 따라오려면 이전에 한 내용 다 알아야겠죠?